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기계편에 대해서 본 강의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본 교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먼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기술사 시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거 기계편에서 뭐 다른 부분은 그렇고 특히 기계편에서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아주 좀 단편적이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NFPA 이런 기준에 대해서 아주 구석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가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NFSC하고 NFP를 비교 분석을 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이렇게 개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간 바뀌고 흘러가고 있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부량은 과거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절대 수험 시간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에다가 예를 들어서 설계 쪽에서 수험을 묻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계 문제 플러스 건축 문제 플러스 전기 문제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개념을 아는 그런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설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함정을 이렇게 지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단순하게 한 단편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깊이 있게 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NFSC 이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작성하시오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사 문제가 그렇겠지만 아직 이 극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조금 단순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물론 상당히 수험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런 암기에다가 플러스 개념 이해. 이 또 개념 이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약간 또 탈피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세 번째가 특징이 한 번 나왔던 기출 문제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분야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다는 것.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기출 문제에 있어서 거의 반복되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이런 반복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 한 3, 4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갖다가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또 반복되는 문제에서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일단 수험생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후에 공부는 기술사를 취득하시고 나서 다시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계 분야에 한해서는 수험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교재도 역시 개념 쪽에 굉장히 좀 많은 할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 본 강의 시간에 NFPA하고 NFSC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 또 오래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이 NFPA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NFPA를 무시하고는 지금 소방기술사 시험을 합격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봐셔야 됩니다. 즉 NFPA에 대해서 NFP 기준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거의 안 나오겠지만, 개념적인 이해, 물론 한두 문제씩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개념적 이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시스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NFPA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타, 지금 현재 수업을 써갖고 나와 있는 교재들. 계속 이렇게 우리가 NFPA 기준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사실은 모든 이론이라든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NFPA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NFPA가 미국 하자 안전 기준이거든요. 한국 하자 안전 기준은 어차피 미국 하자 안전 기준에서 따왔으니까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마시고 개념 이해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NFPA를 따로 공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방대한 범위거든요, 이 양이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수험생들이 이걸 책을 구매하셔서 뭐 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볼 수 있다는 걸 많이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부분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딱딱 비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수시로 NFPA는 있다. 한국 기준은 없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술사 시험하고 아마 우리가 관리사나 뭐 기사 시험하고의 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NFPA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들어간다는 사실. 그런 내용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NFPA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뭐 103부터 해서 스프링클러 되겠죠. 쭉 가서 뭐 501, 501A 그 실전시 제형까지 있으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뭐 NFPA 이거는 뭐 13이 있고 얘는 92A, 92 뭐 B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뭐 목차 제목 정도는 여러분 알고 뭐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연결 송수관과 옥내외 소화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서 NFPA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NFPA 14로 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 개념을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자료라는 것 부가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묶여져서 따로 분리하지 않더라. 그 개념을 일단 찾고 이렇게 교재를 보셔야 이해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이란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기출 문제에 대해서 살펴를 좀 보면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보시면 뭐 기술하시오. 이거는 뭐 시험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또는 문제점을 뭐 설명하시오. 뭐 또는 설명하시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쪽으로 뭐 논하시오 그런 내용이 있겠죠. 논하시오라는 내용은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논해라는 거. 자기 생각을 분명히 집어넣으라는 거. 확실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술하시오 이렇게 됐을 때 결론, 서론, 본론 이렇게 꼭 굳이 분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왜? 서론, 본론, 물론 결론을 이렇게 분리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딱 문제를 보시고 논하시오 있으면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을 집어넣어야 된다.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하시오 같은 경우는 본론 부분만 핵심적 내용을 언급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서론하고 결론을 안 쓰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또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하자 안전 기준 어떤 데의 내용을 들고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문제점 예를 들어서 결론 부분 이렇게 되겠죠. 뭐 국내에 어떤 데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NFPA는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단순히 이게 비교 분석 문제 예를 들어서 84에도 나왔듯이 뭐 NFPA 13 기준하고 미국 스프링클러 기준하고 국내 스프링클러 기준 103 기준 이거를 갖다가 뭐 밀도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비교 분석에 설명하시라고 했을 때 결론 부분에 국내는 이래서 안 좋다. 그리고 NFPA는 좋더라. 이런 내용은 좀 금기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써주시면 뭐 점수를 더 받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써주시면 오히려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명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뭐 배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물론 이것도 했겠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 문제를 이렇게 딱 받아보실 때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의 목적을 쓰시오. 최근에도 나왔죠. 공기 압축계 건식 설비에서의 목적을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목적 이렇게 쓰라 그러면 공기 압축계 목적은 뭐 2차적 배관 충합하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인데 목적을 쓰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문제들 수시로 출제가 되거든요.
꼭 보면 한 해에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대해서 열심히 외웠다. 좀 다른 분들이 모르는 그런 걸 열심히 외워서 썼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느냐. 그걸 반드시 알아야 가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록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답안이 될지라도 한 줄을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같으면 한 줄을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물었던 거를 그대로 쓰느냐 못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목적은 쓰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문 지식을 썼다 해서 점수가 이게 나오냐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알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필요하겠지만 뭐 목적 묻는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공부 양보다는 아마 얼마나 집중해서 보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1점, 2점 차이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이 요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실수해서 후회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59.99도 필요 없고요. 59.98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60점 이상 뭐 01 이것이 되겠죠. 100지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계속 해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100지 한 장 차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합격선에 있던 내용 사람들 즉 뭐 이게 55점 정도가 합격선이라 그러면 거의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60점이 합격선이다. 그러면 뭐 40점대 얼마 이 정도 있고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60점 되면 실제로 뭐 59점, 61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얼마 안 되겠죠. 저 차이입니다. 저 차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단순히 막 여러 가지 내용만 공부만 냅다만 냈다 해서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본 교재는 보면 그 개념 위주로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기술했습니다. 이거 플러스 암기가 물론 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NFSC 기준 암기 그리고 기타 다른 뭐 시스템에 대한 암기 또는 뭐 약제에 대한 뭐 암기 기계 같은 거 쭉쭉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부분에는 가감히 이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갔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 부분에 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념을 가지고 뭐 굉장히 오래 한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혼자서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뭐라고 계속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런 개념들, 뭐 최근에 예를 들어 84회 문제 같은 경우도 NFSC 기준 40% 아예 시험에 나왔습니다. 총 비중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높게 나왔지만 40%를 다 쓴다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합격 오늘 40%면 40점이니까. 결국 뭐 다른 개념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식에서 나왔는데 키워드는 합격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보통 25점으로 해서 딱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 한두 문제를 정확하게 남보다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용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 내용에서 대충이란 말보다는 빨리 넘어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 시간이 총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강의는 제가 볼 때는 수험 공부에 지금 10%도 안 돼요. 사실은 10%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 기계 설비에 대한 개념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아마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의 트렌드라든지 뭐 기출문제에 대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제가 조금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교재를 반드시 같이 보시고 교재 같은 경우도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 시간 본 강의 이전에 뭐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본 수업 시간으로 진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